안녕하세요. 김필립입니다. 오늘은 초등수학 때 수포자의 씨앗이 뿌려진다? 그리고 이미 초등 때 수포자의 기운이 엄습하고 결국은 수포자가 만들어진다는 그러한 아주 무거운 그리고 쇼킹한 주제로 아주 중요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런 겁만 주고 대응책이나 그것을 막는 전략을 제시 안 한다면 사실은 이 영상은 그냥 정말 어머님들한테 가슴이 철렁한 영상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주제는 철렁하지만 주제를 하나하나 파고들다 보면 그렇게 안 될 수 있는 아주 멋진 전략,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절대 수포자가 아니라 수호자, 그리고 결국 수학 정복자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희망적인 전략들이 들어가 있으니 이 영상을 끝까지 하나하나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수포자가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정말 잘못된 수학 교육의 방법 또는 수학 교육의 방향, 그리고 잘못된 악습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포자로 만드는 치명적인 악습, 성적 지상주의입니다. 아마 이 얘기는 제 수많은 영상에서도 처음 등장하는 그러한 주제일 거예요. 점수 지상주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등 때부터 수학 성적을 잘 받는 것에 모든 목표와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실제 사례를 가지고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에 특히 초등 수학에서 더더욱 강조하는 영상들의 심화를 파고들지 말아라. 아니면 할 사람은 하되 대부분의 아이들은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심화는 아이들한테 수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게 만약에 1이라면 아이들한테 수학의 자신감을 떨어뜨려서 해악을 끼치는 게 99다. 라고 주장하는 대부분의 영상, 댓글, 그리고 심지어 직접 상담할 때까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뭐냐면, 아니 원장님, 만약에 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아이가 심화를 안 한다면 학교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뭐 예를 들면 지엽적인 연산을 지저분하게 만드는 심화 문제라든지, 정확히 말하면 심화 문제가 아니죠. 심화의 탈을 쓴 쓰레기 문제죠. 아니면 문장을 비비 꼬아 놓는 문장형 문제들, 그리고 그 이외에 잡다한 잡기술이 들어가서 한마디로 수학의 근본보다는 무언가 지엽적인 것을 파고드는, 제가 늘 말씀드린 버려도 되는 문제들이 학교에서 출제되는데, 아니 그런 문제들을 맞추려면 그런 문제가 좋든 싫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우리 아이가 수학을 100점 맞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구나 라고 생각해서 오늘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것이 잘못된 포인트인지를 짚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수학 공부를 하는 게 100점이 결국 궁극적인 목표인가요? 정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것도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수학 성적은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갈 때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고등학교 특목고나 자사고 갈 때도 성적이 반영되지 않아요. 아주 특별한 경우 초등수학 내신이 사용되긴 하나 그건 너무나 아주 미미한 케이스고, 대부분 초등은 점수에 연연하지 않고 좀 편안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귀중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를 100점을 맞추겠다는 오직 점수 지상주의에 매몰된 그런 욕심 때문에 아이가 결국은 큰 나무 토막 하나를 100점 맞으려고 하다가 숲 전체를 다 망치는, 숲 전체가 다 홀랑 타버리는 그런 수포자의 나락에 빠진다면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공부 방법입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이가 100점을 맞기 위해서 그런 쓸데없는 또는 쓰레기 같은 아니면 지엽적인 문제까지, 그리고 그런 심화의 탈을 쓴 안 좋은 문제까지 다 풀어야 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100점을 가까스로 맞았다고 할 때 그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 아이가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그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정말 지엽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낑낑댔던 그러한 슬픔을 왜 우리는 헤아리지 않나요?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 하나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 아이가 수학이 싫어져도 정말 괜찮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 아이가 결국 수학에 정이 떨어져가는 모습이 정말 괜찮습니까? 결과만 좋다면 그 과정은 어때도 아무 상관이 없나요? 결국 그 말도 안 되는 성적 지상주의 때문에 그 100점을 맞아야 되겠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욕심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수학에 쓰러지고 그리고 심하라는 파도에 휩쓸리고 결국은 초등학교 때 그 소중한 그리고 그 멋진 수학을 좋아해야 되는 시기에 우리 아이 머릿속, 가슴속에 온통 수학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차는 모습을 우리가 방치 그리고 방관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성적 지상주의는 정말 악습 중에 악습 그리고 가장 잘못된 수학 교육의 방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욕심은 나죠.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수학 100점 시험지를 들고 들어올 때 엄마들은 굉장히 뿌듯할 테니까. 그러나 그런 얄팍한 욕심 뒤에 가려져 있는 그 100점을 막기 위한 우리 아이들의 눈물, 그걸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심화 문제, 특히 더더군다나 지저분한 심화 문제를 맞히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울지 꼭 머릿속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00점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아이가 수학을 좋아하게 만드는 겁니다. 수학에 대한 선호, 그리고 수학에 대한 호감, 호기심이 없이 어떻게 그 험한 중등 고등 수학을 정면 돌파를 하죠? 그리고 어떻게 중고등 수학을 정복하겠습니까? 초등 때 이미 수학에 완전히 넌덜머리가 난 애들이 그 무슨 에너지로 중등 고등 수학에 도전을 하겠습니까? 절대 초등 수학에선 점수에 연연하면 안 됩니다. 점수에 연연하기보다는 이 아이가 원리를 정말 잘 이해했는지, 그리고 이 원리를 굉장히 재밌어 하는지, 이 원리가 체득이 됐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포커스를 거기다가 맞춰야 됩니다. 점수에다 맞추는 순간 우리 아이 수학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영재 해바라기입니다. 영재 해바라기는 영재는 아니지만 영재가 되고 싶은, 영재는 아니지만 영재인 것처럼 보이고 싶은 그러한 모습들인 거죠.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위에, 특히 초등학교에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지, 우선 우리나라에 영재란 이름이 붙어있는 클래스가 너무 많은 것이 그 첫 번째 증거입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있는 영재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센터, 그리고 영재가 들어가 있는 클래스, 그리고 그런 수업들에 참여하고 있는 아이들을 본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노벨상을 받아도 수십 명, 수백 명이 받았어야 돼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제가 냉엄한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아기 때 또는 초등 때, 초등 고학년 때 소위 말하는 그 영재란 이름의 클래스를, 그게 뭐 어디가 됐든, 그게 공교육이 됐든 사교육이 됐든 아니면 뭐 사이드 수업이 됐든 간에 그런 아이들 중에 중고등학교 때 수학 3등급도 못 맞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런 애들 중에 결국 고등학교 맨 마지막 대학 입시에 수학 1등급을 못 받는 애들이 거의 다입니다. 무슨 말이냐? 다들 짐작은 하시고 계시겠지만 영재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재 스쿨을 아무리 다니고 우리가 영재원을 아무리 다니고 그래도 영재가 아닌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영재가 아닌 아이들을 영재성이 잠깐 보인다는, 아니면 얘가 영재가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러한 희망 고문으로 말도 안 되는 클래스와 말도 안 되는 문제,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과정들을 부과해서 결국 초등학교 때 이미 영재라는 클래스에 관계된 그러한 교육 과정들에 치이고 밟히고 그리고 쓰러지는 그러한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두 번째 주제를 영재 해바라기로 잡은 것입니다. 사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고 현재 자기, 그리고 자기 아이의 모습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지 한번 되돌이켜 보시길, 다시 한번 체크업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재 수학, 그리고 영재와 관계된 그런 클래스들, 뭐 그게 사교육이 됐든 공교육이 됐든 그런 것들이 나쁘다고,
그리고 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영재 클래스에서 열변을 토하고 계신 선생님, 또 열심히 강의를 듣는 학생들 너무나 훌륭하죠. 제가 그분들을 또 그 학생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재 수업은 필요하고 또 그런 클래스들이 있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영재 바라기는 되지 말라는 거죠. 영재 바라기가 되는 순간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엄청나게 많은 부작용들 그리고 그 후폭풍들 때문에 결국 아이는 제대로 된 수학을 해보지도 못한 채 영재 수업 또는 영재 교과 과정이라는 파도에 휩쓸려서 결국 아이가 장래 중고등 수학에서 수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어떻게든 우리가 막아야 한다는 간절함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적 지상주의라는 그런 아주 나쁜 모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재 해바라기라는 더더욱 나쁜 모습을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포인트,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고력 우선주의라는 포인트입니다. 이 용어에서, 이 포인트에서 딱 느끼셨을 텐데 사고력이 중심에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교과 수학은 있는데 사고력을 더 중요하게 여겨. 그래서 제가 사고력주의 이게 아니라 사고력 우선주의라고 얘기한 거예요. 수학을 배우는데 자꾸 사고력을 우선하는 거야. 그건 왜냐면 형용사에 넘어가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수식 어구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고력이라는 말이 붙으면 되게 멋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있어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영상 또는 문의 그리고 질문들에 많이 올라오는 주제인데 원장님 우리 아이가 사고력을 해야 되나요? 그리고 사고력은 어느 정도 해야 되나요? 몇 년을 해야 되나요? 뭐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옵니다. 사고력에 대한 중요한 핵심 정리는 여기서 해드리겠습니다. 자, 사고력은 우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고력이라는 게 앞서갈 수도 없고 교과가 뒤처져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고력이라는 수식어가 들어가면 교과 수학은 굉장히 허접해 보이고 그리고 사고력은 왠지 굉장히 정말 사고력 있어 보이는 그러한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가장 바람직한 초등 수학 공부의 방향은 사고력과 교과가 같이 가야 되는 거고 정확히 말하면 사고력 수학과 교과 수학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 수학을 할 때 사고력을 접목해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고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거. 따로 떼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존재하는 그러한 사고력 수학은 잘못됐냐가 아니라 사고력 수학만 따로 떼내는 것보다 교과 수학을 할 때 사고력을 함께하는 더 정확히 말하면 그냥 단순 물리적인 플러스가 아니라 화학적으로 서로 어울려서 하나의 새로운 융합 개념으로 접근하는 교과 사고력. 이게 동시에 진행되고 동시에 아이들 머릿속에 녹아드는 그러한 발전된 융합 수업. 바로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걸. 그 사고력 우선주의에 빠지면 사실 교과를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초등 수학의 모든 뿌리는 교과 수학이 있는 거고 교과 수학을 하나하나 정확히 가르치고 잘 배우려면 그 안에 각각의 주제와 각각의 과정에 다 사고력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걸 분리해서 가르친다? 굉장히 넌센스입니다. 따라서 사고력 우선주의로 초등 수학을 파고드는 순간 배는 산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초등 수학의 가장 중요한 뿌리, 근간, 그리고 핵심은 다 교과에 있습니다. 아니 그걸 전문가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교과 수학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걸 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이 정도는 배워야 된다는 걸 다 넣어놓은 게 교과 수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급하고 그리고 아무리 욕심이 많아도 근본은 놓치면 안 됩니다. 중심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중심을 교과 수학에다 놓고 버텨서 단단하게 교과 수학을 딱 밟고 서서 거기에 사고력도 넣고 응용도 넣고 하는 거지. 아니 사고력을 따로 떼서 사고력 수학을 하면서 교과 수학은 굉장히 저급하게 아니면 하위 레벨로 취급을 한다? 그 순간 수학의 뿌리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해서 무너진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꼭 다시 한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고력 수학을 따로 떼내지 말고 교과 수학의 각 단원들을 사고력과 접목해서 한 차원 높게 승화된 융합적 접근으로 아이들을 이해시키고 그리고 아이들을 그 단원의 개념을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게 만드는 그러한 융합적인 멋진 수업과 그리고 그러한 교육의 방향만이 우리 아이를
진정 초등수학의 강자로 만들 수 있고, 또 그런 아이들이 결국 중등, 고등수학도 잘 해낼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하는 초등수학은 결국 중고등 수학 완성의 가장 든든한 뿌리로, 가장 든든한 기반으로 아이들을 바치게 될 것입니다. 마무리 말씀 하나 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혹시 오해할까 해서 오해하지 마시길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니 잘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주제, 우리가 피해야 할 세 가지 악습. 첫 번째, 점수 지상주의. 두 번째, 영재 해바라기. 그리고 세 번째, 사고력 우선주의.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점수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라. 두 번째는 영재가 되려고, 그리고 영재가 되고 싶어서 그거를 막 쫓아다니지는 말아라. 그리고 사고력은 사고력 위주로, 그리고 사고력이 무조건 교과나 일반적인 것보다는 우선한다는 어떤 우선순위에서 교과 수학이 밀리는 것에 대한 그러한 제가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드렸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각각 다 충분히 오해를 할 만한 어떤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점수 높은 걸 추구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꼭 어떤 학부모님들께서는 아니 점수를 잘 받는 게 뭐 나쁜 건가요? 또는 아니 왜 영재가 되고 싶은 게 잘못된 건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왜 사고력을 왜 중심으로 하면 왜 안 돼요? 이렇게 얼마든지 제 말씀을, 제 진의를 곡해하거나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제가 그거는 꼭 짚어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저는 점수를 잘 받으려고 노력하는 거, 그리고 영재가 되고 싶어 하는 거, 그리고 사고력의 중심을, 무게중심을 더 많이 두는 거 자체가 나쁘다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능력이 되면, 역량이 되면 누구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시험만 보면 맨날 거의 다 맞아. 아니 그런 아이가 왜 100점을 목표로 하면 안 되나요? 얼마든지 목표해도 되죠. 그리고 딱 보니까 아이가 영재성이 있어. 누가 봐도. 그리고 영재 클래스는 넣어놨더니 너무 잘 쫓아가. 하나도 어려워하지 않고. 그러면 얼마든지 시키면 되는 거예요. 사고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력을 하면서 큰 어려움 느끼지 않고 사고력을 하면서 교과도 잘 받쳐가는 아이들은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드리려는 말씀의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이 세 가지 다 하면 괜찮은데, 아니면 하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혜택을, 아니면 그 역량을, 아니면 그 상황을 견디고 이겨낼 아이들은 극히 적다는 거.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한테는 그림의 떡이라는 거. 바꿔 말하면 점수 지상주의와 영재 해바라기와 사고력 우선주의에 아무 문제 없이 잘 동화가 되는 아이들은 극히 적은 숫자고,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렇게 되기 전에 이 세 가지 주제에 천착하고 세 가지 주제로 향해서 무지막지한 질주를 하는 동안 아주 치명적인 큰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조심하라고, 그리고 그것보다 이렇게 하라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바로 그 최악의 결과는 뭐냐면 점수를 연연하고 영재가 되고 싶어서 역량이 안 되는데 그냥 영재 클래스만 다니면서 그 어마어마한 수준의 문제들을, 사실 수준이 높은 거는 그나마 다행이죠. 근데 지저분한, 그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잡기술이 들어가 있는 지저분한 문제를 푸느라, 사고력을 하느라 지치고 힘들어하고 결국은 수학에 자신감을 잃게 되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수학에 완전히 환멸을 느끼는, 아니면 수학으로부터 도망가는 그 치명적인 결과를 막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영상을 정말 열심히 만든 것입니다. 마지막 꼭 부탁드립니다. 다 좋습니다. 심화 문제 푸는 거 좋고 사고력 좋고 영재 좋아요. 다만 그런 것들이 가르치는 사람의 의도대로, 아니면 교육기관의 의도대로 어떤 아이를 수학에
비약적인 발전을 일어나게 만들기보다 오히려 수학에 뒤돌게 만들고 수학에 다운되게 만들고 수학을 싫어하게 만드는 바로 그 부작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얻는 거는 1 그리고 잃는 거는 99라면 권하면 안 되지 않느냐. 양심적인 마음속에 그러한 얘기를 제가 아주 강하고 아주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강이 좋아지려면 체질을 개선해야 되죠. 창백한 얼굴, 혈액순환이 안 되는 얼굴에 화장을 해서 잠시 건강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 그건 정말 겉만 바꾸는 거죠. 자, 우리가 점수에 연연하고 그리고 영재 클래스에 연연하고 무언가 보기에 그럴듯한 겉모습에 연연하는 것보다 진정으로 이 아이의 수학 실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건 바로 아이를 근본적으로 수학을 좋아하게 만들고 그리고 수학에 친화적인 아이로 만들고 그래서 수학의 체질이 좋아지는 아이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그 길이 결국 수학의 길고 긴 험난한 과정에서 최종 승자가 되는 가장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제 말씀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